괴나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마트에서 소고기 뭇국을 끓일 재료를 샀다. 무와 소고기, 파 등을 비닐봉지에 넣고 집에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걷는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집으로 가려 했다. 무선 이야기. 진짜 무서운 이야기. 나는 계속 무서웠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떨어진 물을 버리고 집으로 빠르게 갔다. 무서운 이야기. (4월 1일) 유일하게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죠. 두 이야기처럼 가벼운 거짓말만 하세요. 괜히 진짜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이날은 내가 어렸을 때였고 주말이라 집에 가족들이 다 있을 때였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엎드려 잠에 들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상한 여자가 나를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고 나는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열심히 뛰어 도망가고 있었다. 그러다 발이 걸려 나는 넘어졌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다.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고 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집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할머니, 엄마, 아빠. 나는 가족들을 부르며 방문을 열어봤다. 나는 깜짝 놀랐고 꿈에서 꿈을 꿨는지 다시 잠에서 깼다. 이번엔 진짜 꿈에서 깬 것 같았고 몸을 일으켜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방에서는 할머니의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다 들리는데 왜 움직여지지 않는 거지? 나는 너무 무서웠고 가까이에 있는 엄마 아빠를 불렀다. 그런데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지 엄마 아빠가 안 들리는 건지 엄마 아빠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방에 계셔 나와 거리가 좀 있지만 나는 할머니의 특별한 힘을 믿고 있었고 할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할머니! 할머니! 내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들렸고 나는 얼어붙어 더 이상 움직이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배남툰 해석. 나는 할머니를 열심히 불렀고 내 부르는 소리에 대답한 것은 꿈속에서 본 여자였다. 이후 한참을 그 여자가 비웃듯 웃어댔고 시간이 지나 나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더 이상 엎드려 자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내가 태권도 학원을 다녀올 때 생겼던 일이다. 태권도 학원은 집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었고 중간에 근린공원 하나가 있었다.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졌고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급하게 공중 화장실로 갔다. 지리지 않고 무사히 공원 공중 화장실에 도착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구두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계속 구두소리가 났고 누군가 내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빠르게 볼일을 보고 나와 집으로 갔다. 구두 소리는 내 발걸음에 맞춰 따라왔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마구 뛰어 집으로 갔다. 그러다 나는 무언가에 부딪혀 넘어졌고 쓰러져 기절을 했다. 기절을 하면서 내 주변에 맴돌다가 없어지는 구두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쫓아온 구두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오 년 전 10살 때 겪었던 일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다. 테라스 뷰로 그리 높지 않은 뒷산이 보였다. 우리 가족은 방에서 잠을 자기보다 거실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고 그날도 거실에서 잠에 들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비가 오고 있었고 나는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봤다. 볼일을 다 보고 다시 잠을 자러 자던 곳으로 가려다가 무심결에 테라스 쪽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 사이로 뒷산에 검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테라스 쪽으로 다가갔다.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뒷산의 검은 무언가는 쪼그려 앉아 땅을 파는 것 같았고 그 검은 무언가는 내가 보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일어났다. 그 검은 무언가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키가 컸다. 괴물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었고 나는 겁을 먹어서 그런지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검은 무언가는 어느새 내 앞으로 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아침에 엄마가 나를 발견해 깨웠고 다행히 그날 이후 검은 무언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사에서 뒷산을 깎아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 그 검은 무언가는 귀신이었을 것 같은데 뒷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어렸을 때 일이다. 명절에 큰 집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비싼 고기야 생선 등 많은 음식 재료를 사서 제사 음식을 해야 하는 엄마와 큰엄마가 불쌍했다. 제사상에 음식을 두고 향을 펴놓고 절을 하는 것도 싫고 귀찮았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의 일부를 잘라 마당에 내놓았고 동네 사람들과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싸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날도 불만을 가득 안고 제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었다. 조상님이 들어오시라고 문을 활짝 열고 제사상을 보고 가로로 한 줄로 서서 제사를 드렸다. 음식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얹고 정종을 따라 향 위에 몇 바퀴 돌리고 상에 올리고 절을 2번 했다.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사진으로만 봤던 분들이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다. 나는 얼른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가족들을 보고 있었다. 수저를 음식에서 다른 음식으로 옮기고 절을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 제사가 끝나갈 쯤이었다. 갑자기 그분들은 얼굴을 만졌고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나는 그대로 기절을 했고
그날 이후로 제사를 할 때 가족들 몰래 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다. 나는 얼마 전 시멘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이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시멘트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선배에게 일을 배우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선배는 30대였고 일을 매우 잘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퇴근해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혼자 하고 늦게 퇴근을 해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나는 그 선배에게 일을 배우며 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은 작업량을 조금 일찍 마쳤고 선배는 알바생들에게 퇴근을 하라고 했다. 나를 포함한 알바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끝나 신이 났고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해 퇴근을 했다. 나는 퇴근을 하기 전 선배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선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다. 내일 보자.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선배는 기계에 시멘트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회사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았다. 그런데 핸드폰은 가방에 없었고 작업복에 넣어둔 것이 생각이 났다. 나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찾으러 공장으로 갔다. 공장에 도착해 기계 주변에 선배는 보이지 않았고 기계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선배가 기계를 돌리고 화장실에 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기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궁금해 기계로 가서 기계 안쪽을 봤다. 가랄 때 가야지. 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보는 것도 잘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너무 잘 보이는 것은 때때로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할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처럼 같이 살고 있었다. 나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해 딸과 새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아파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해열제와 수액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딸의 옆자리에 앉아 딸이 수액을 다 맞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응급실에는 아파하는 환자들과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 간호사, 보호자로 정신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 눈길이 멈춰섰다. 한 환자에게 의사가 달려갔고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는 동안 다른 의사가 그 옆으로 갔다. 뒤늦게 간 의사는 환자 앞에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점점 커졌다. 의사가 아닌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환자는 심정지가 왔다.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았고 처음에 환자 상태를 보던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옆에 있던 의사가 환자를 일으켜 세웠고 환자는 일어나 앉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괴남툰 해석. 옆에 이상한 소리를 내던 의사는 환자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환자가 죽고 환자의 영혼을 일으켜 데려가려고 기다렸던 것이었다. 넌 내가 보이지? 나는 끝까지 안 보이는 척을 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잠시 후 사라졌다. 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요즘 동네에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그 괴담은 밤에 모르는 사람에게 반응을 하면 안 되고 반응을 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었다. 나는 괴담이 찝찝했으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 집 앞 현관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에이, 이런 것 때문에 괴담이 돌고 있던 거네. 나는 그 종이를 떼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잘 준비를 하고 쉬고 있었다.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나는 인터폰 화면으로 누구인지 확인을 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뭔가 다급한 모습으로 있었다. 나는 인터폰을 들고 누구인지 물어봤다.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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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아까 쪽지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기 좀 그런데. 안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드릴게요. 아씨, 안 걸리네. 네? 현관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고 손잡이가 있던 구멍으로 칼이 보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문을 2중 3중으로 잠가놓아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옷장을 가져와 문을 막았다. 신고한 지 5분이 되었을까 경찰차가 도착했는지 사이렌이 울렸고 모르는 남자는 욕을 하고 사라졌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무섭거나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까지 무사하세요. you